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한국고전번역원 승정원 일기 번역팀 연구원 오재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승정원 일기를 통해 본 상식의 호화실, 왕권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왕정시대의 왕권에 대해서는 임금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경우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관원의 임명에 관한 왕권의 실제 모습을 승정원 일기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관원의 임명 절차는 이조와 병조에서, 이조는 문신들에 대한 인사를 담당하고 병조는 무신에 대한 인사를 담당합니다. 이 두 부서에서 망단자를 올리면 왕이 낙점을 합니다. 결국 왕이 선정할 수 있는 것은 망단자에 올라와 있는 사람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왕이 망단자에 올라와 있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고 싶을 때는 중비라고 해서 자신이 누구누구를 제수하라 라는 명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한번 그 사례를 보겠습니다. 숙종 3년 6월 22일 기사입니다. 양천현령에 김만식을 제수하고 고양군수에 김유연을 제수하라. 그랬는데 며칠 뒤에 사관원이 다음과 같은 기사를 올립니다. 중비를 내려 특별히 제수하는 것은 원래 현명한 군주가 사심없이 행하는 인사가 아니며 의술로 관원이 된 잡류에 대해서는 더더욱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의관에게 고을수령을 제수하라는 명은 전조에서 망단자를 올리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현명한 군주가 관직에 맞춰 인물을 고르는 것이겠습니까? 고양군수 김유현, 양천현령 김만식을 모두 바로잡으소서. 이렇게 3사에서 반대 의견을 내비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숙종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답하기를 김유현 등의 일은 내가 관직 임용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나 작년에 자전께서 편찮으셨을 때, 자전은 임금의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밤낮으로 수고한 공로가 많았으니 보상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임금이 기본적으로는 인사원칙을 어긴 거기 때문에 신하가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합니다. 몇 달 후인 4년 2월 29일까지 문제제기한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대사관 권해 등이 아뢰기를 고양군수 김만식을 채차하소서. 제첨에는 낙점했을 때 개사를 올린 거고, 이건 낙점돼서 임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고 계속 개사를 올린 거죠. 임금이 인사관례를 어기고 사적인 인사를 자행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는데, 조선 후기, 특히 외척들이 행세했던 세도정치 시기에 그런 일이 조금 덜어 있었습니다. 임금이 인사하는 것 중에 대신을 임명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상을 임명하는 것을 복상이라고 합니다. 은대평고에 그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상하라는 명의, 복상의 복자는 점치다라는 뜻인데, 옛날 전통에 따라서 점을 친다라는 표현을 썼을 뿐 뽑는다, 선발한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복상하라는 명이 내리면 현 대신을 불러드립니다. 대신이 명에 응하여 빈청에 나와 복상단자를 직접 써서 붉은 함에 담고 보자기로 싸서 승전색, 임금에게 문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승전색을 불러드리는데 대신이 직접 전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조 7년에 실제 복상한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승지 임석철이 아뢰기를 복상하라는 명을 내리셨는데, 영부사 김상철, 판부사 정존겸, 서명선, 정홍순, 이휘지, 이복원, 영동년 부사 김익이 명초에 응하지 않아 거행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히 아뢰입니다. 지금 이 계사를 보시면 시임 대신에게 시켰는데 등장한 사람들은 시임 대신이 아니라 원인 대신들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재상을 뽑는 일은 정치적인 부담을 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신임 대신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원임 대신들이 담당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임 대신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정치적 부담을 껴안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교를 하면서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왕위에 오른 이후로 새로 정승을 뽑은 경우 원래 중비를 내린 일이 없었고 중복으로 말하더라도 아주 어쩔 수 없는 때가 아니고서는 또한 중비를 내린 적이 없었다. 경들이 이 점을 잘 헤아리기 바란다. 정조가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만 여러 신하들은 모두 상소를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환부사 정종거무 차자에 이번에 복상하라는 명으로 인하여 소명이 거듭 내렸는데 정세로 보나 병 상태로 보나 명을 받들 길이 없어서 명을 어겼으니 더더욱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다. 성상께서는 속히 벌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해서 현임 대신이 복상 단자를 올렸다라고 하더라도 그 올린 복상 단자 안에 자신의 이 원하는 사람이 들어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임금이 할 수 있는 게 추가로 뽑아라 라는 가복이라고 하는 것을 행합니다. 은대조례의 대신조에 가복 절차가 있는데 이와 같습니다. 가복하라는 명이 내리면 대신은 뵙기를 청하여 입시한 뒤에 가복한 사람을 원단자에 첨수한다. 임금의 의향을 좀 물어본 뒤에 새로운 사람을 써 넣는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의외로 숙종 31년 11월 8일 기사를 볼만합니다. 빈청이 복상 단자를 봉입하니 임금이 가복하라고 정교하였다. 빈청이 가복 단자를 드리니 또 가복하라고 정교하였다. 우의정 이유가 뵙기를 청하여 입시한 뒤에 가복 단자를 봉입하니 전교하기를 복상을 뒷날하겠다. 정사를 파하라 하였다. 이렇게 뒷날하겠다라고 미룬 거는 가복한 사람 중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날 내린 비만기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상하는 일은 나라의 중대한 일이다. 재차 가복하라는 명을 내린 것은 정승을 신중히 살펴 고르는 뜻이었다. 그런데 시골에 편히 누워 있으면서 전혀 신하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을 정승 자리에 두고자 하였으니 오늘날의 복상은 몹시도 한심하다. 비록 이력이 오래된 순서로 논하더라도 해당한 사람이 없지 않다. 이번 복상은 매우 공정하지 않다. 자, 근데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이런 귀찮은 절차를 거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임명하고 싶으면 임금이 좌의정에 의정에 누구를 제수하라 라고 지시를 내리면 될 텐데 실제로 그런 적도 많습니다. 다만 아까도 본 것처럼 일반적인 인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금이 직접 제수하면 그 사람은 요새 말로 말하면 낙하산이 되는 거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 아니라 임금의 특권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임명된 경우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의정의 경우에는 여러 신하들을 조율하고 통제해야 될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러한 뒷배를 통해 가지고 임명이 되면 그 위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불가피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겠죠. 자, 이런 비만기를 내리자 승정원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올립니다. 신들이 방금 본원에 내리신 비만기를 보았습니다. 매우 엄중하게 한심하다, 공정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어 신들은 황공하면서도 의아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즉시 비만기를 환수하여 일의 채무를 잃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어떤 답을 숙종했냐면요. 너희가 대신에게 아부하는 것만을 알아 이렇게 환수하라는 청을 하였으니 참으로 가소롭다 했습니다. 예, 숙종이 왜 이렇게 계속 가복을 하라고 했는지의 의도를 제대로 못 차린 거죠. 가끔 드라마 장면에 임금이 신하들을 임명하는 것들을 마구 지시하는 경우가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가끔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당사자에게도 특혜를 받았다는 부담을 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상같이 살펴본 대로 그 정사 절차를 따라서 임명하는 걸 따랐습니다. 이상으로 왕권의 임명권에 대해서 승정원 일기 기록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왕권의 관원에 대한 처벌과 재산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